예,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. 로이터 통신의 김희진 기자라고 합니다. 지금 북한과의 대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와중에 이제 대통령님만의 어떤 전략이 있으신지, 그리고 그 중에서 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미세한 조절이나 어떤 변화도 한 번쯤 고려를 해보실 수 있으신지 궁금합니다. 감사합니다. 남북 관계는 참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. 지금도 이제 무인기 침투 문제 때문에 좀 소란스럽습니다. 북한 입장에서는, 저 북한이라고 하면 참 싫어하더군요. 북측에서는 이 정권이 교체됐는데도 이 무인기가 또 날라왔더라. 이거 뭐냐? 말로는 뭐 대화, 소통, 협력, 평화, 안정 얘기하면서 뭐 이 사실은 공식적으로 못하니까 이제는 민간인 시켜서 몰래 또는 아니면 뭐 직접이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. 뭐 그런 의심도 들었을 테고, 원래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통 보고 놀란다고 불신이 막 거기에 달아 있는 거죠.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렸습니다만, 뭐 제가 이런다고 북한 편드는 건 아니에요. 뭐 말만 하면 북한 편든다고. 역지사지 하는 게 역지사지. 네, 역지사지 하는 겁니다. 상대의 입장이 돼봐야 대화도 되고 뭐 조정도 되고 협의도 되고 하지 않겠어요. 저는 이제 야당 대표를 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새로운 현상을 봤어요. 이 북측이 6.25 전쟁 직후에도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더라고요. 어떤 거냐? 그 군사분계선에다가 3중 철책을 설치하는 거예요. 철책을 3중 철책을 설치해요. 막 돈 들여가지고 막 도로 만들고, 북한으로 연결돼서 그 돈 들여서 만들었던 철도 다 끊고, 다리 뭐 도로 다 끊고 거기다 둔덕을 쌓아요. 왜 그럴까? 결국 제 추측으로는 전차 방벽을 쌓은 거 아니야. 북쪽으로 뭐든지 못 넘어오게 막으려고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6.25 전쟁 이후에 한 번도 하지 않던 행동이에요. 뭐 돈이 남아서 하는 것도 아닐 테고요. 그런 걸 보면 남북 간의 불신과 증오심, 대결 의식이 얼마나 높아졌냐를 알 수 있죠. 그런데 정권이 바뀌어서 우리는 강력한 국방력, 뭐 안보 역량은 키우되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싸우지 않아도 되는 상태,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, 싸우지 않고 이기는 상태가 아니라 싸울 필요가 없거나 싸울 여지가 없는 평화적 공존의 상황, 이 가장 확실한 안보다. 거기 경제 성장 발전에 가장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화하고 뭐 유화적인 조처도 하고 있습니다만 반응이 없어요. 그 와중에 어쨌든 이 무인기 사건이 터져서 이재명 정부도 믿을 수가 없겠다라는 또 하나의 징표 핑계거리를 만든 거죠, 우리 입장에서는. 그래서 이게 꽤 엄중한 사안입니다. 그러니까 철저히 조사하고 잘 대책을 세워야 되는 이유죠. 그만큼 남북 관계는 어렵습니다. 그리고 이 쌓인 불신과 적대 의식이 너무 커서 중국 시진핑 주석의 말씀처럼 석자 얼음이 어떻게 한 번에 녹겠냐, 이런 얘기도 우리 남북 관계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남북 간의 관계에 대한 전략은 뭐 단순하면서도 뭐 확실하죠. 확고한 방위력, 억지력을 확보하고 그 기반 위에서 이 방위력과 억지력으로 위협하는 게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고 협의하고 존중하고, 그래서 공생 공령의 길을
같이 살고 같이 번영하는 길을 만들어간다. 통일은 지금 뭐 통일은커녕 뭐 전쟁 안 하면 다행인 상황인데, 그건 좀 뒤로 미루더라도 평화적 공존이 가능한 상황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걸 해나간다. 그 속에서 미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.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독특한 분이시긴 한데, 그 점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는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. 북미 대화의 가능성도 여전히 열어놓고 계시고, 또 트럼프 대통령 같은 스타일, 그런 게 김정은 위원장하고 대화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길을 좀 우리는 좀 잘 열어가자. 제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. 뭐 우리가 직접 하는 건 어려우니까, 어려운 상황이니까 피스메이커의 평화 만들기가 성공을 하면 뭐 한반도에 도움이 되니까 우리는 그 여건을 최대한 조성해 나가겠다, 이 말씀을 그때 드린 바가 있는데, 뭐 그 점은 여전히 똑같습니다. 그리고 비핵화가 이 사진 본질에 가는 거죠. 결국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핵 보유국으로 공식 인정받기를 갈망하고 있죠. 그리고 아마 그거는 모든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것처럼, 알고 있는 것처럼 체제 유지 보존 욕구 때문이겠죠. 불안하니까.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은 북미 관계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실제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핵 문제는 이상적으로 본다면 북한의 핵이 없어지는 한반도 비핵화, 뭐 남쪽에는 없고 앞으로도 핵 무기를 보유할 생각이 없으니까 이제 북측에만 핵무기가 없으면 이제 한반도 비핵화는 되는 거죠. 그 비핵화를 해야 되는데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습니까? 그건 또 아주 엄연한 현실이죠. 엄연한 현실과 바람직한 이상. 이 두 가지는 쉽게 공존하기 어렵죠. 그럼 이 상태로 보면 계속 갈 거냐? 지금까지 전략은 그랬죠. 기다려보자. 견디자. 이상을 향해서, 이상을 꿈꾸면서 현실을 외면했죠. 결과는 어떻게 됐냐? 핵무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. 핵무기가 계속 자라고 있어요. 지금도 1년에 핵무기 10개에서 20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은 계속 생산되고 있죠. ICBM 기술도 계속 개선되고 있겠죠. 언젠가는 북한 체제 유지에 필요한 핵무기 체계,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위협할 만한 미사일, ICBM 기술 이런 걸 다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남으면은 이제 넘치겠죠. 넘친다는 의미를 이해하시겠죠. 해외로 나가겠죠. 국가 밖으로, 국경 밖으로 전 세계 위험이 도래하겠죠. 이렇게 놔두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. 그래서 결국 실용적으로 접근하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.